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전세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이 1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월세 70만 원이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었던 전세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 비중이 2015년 42%에서 2023년 28%로 급감했습니다. 반대로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집주인들의 선택입니다. 과거에는 목돈을 받아 재투자하는 게 유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느끼게 됐죠. 실제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집주인들도 리스크를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상승입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연 3에서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억 단위 전세금을 맡기면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선택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세입자들의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목돈을 한 곳에 묶어두기보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직장 이동이 잦은 2030세대는 2년마다 이사하는 부담도 크게 느낍니다. 월세는 계약 기간이 유연하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권 원룸 월세가 이미 80만 원을 넘어섰고 투룸은 120만 원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월세 150만 원 시대도 곧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은 더욱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저축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전세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고 보증보험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월세 중심 시장이고 전세 같은 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과정인 걸까요? 전문가들은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비중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높아진 월세 부담을 어떻게든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유주택이나 소형주택 같은 대안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월세 100만 원 시대, 전세 멸종 위기는 이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는 걸까요? 계속해서 알아보시죠. 그렇다면 전세제도는 정말로 사라지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주인들의 계산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수익이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전세금으로 얻는 이자 수익이 거의 없어졌죠. 반면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는 전세 비율이 40%였는데 2024년에는 15%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전세 물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죠. 이런 현상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서초구도 비슷한 상황이고 강북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입자들은 왜 전세를 선호할까요?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목돈만 있으면 매달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집주인들도 전세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목돈을 맡았다가 나중에 돌려주지 못하면 본인이 사기꾼이 되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아예 처음부터 월세로만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이제는 전세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중개업소를 방문했더니 전세 매물은 단 2건뿐이었습니다. 반면 월세 매물은 수십 건이 넘게 나와 있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사실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 전세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참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애초에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월세 시대에 맞춰서 재정 계획을 다시 세우고 저축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전세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을 어느 정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이라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같은 제도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 제도들도 전세 물건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세 제도의 미래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새로운 주거 형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점점 더 희귀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월세 시대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제도는 정말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도 일부 지역과 대전, 대구 같은 곳에서는 전세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서울 강남권과 같은 초고가 지역에서 전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억 단위 전세금을 받아봤자 이자 수익이 크지 않아요. 차라리 월세로 받으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전세 사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집주인들도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의 수요예요. 목돈을 모아둔 사람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합니다. 월세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집주인의 세금 문제입니다. 월세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전세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 특성입니다. 서울이라고 해도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월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거든요. 강북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아직도 전세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거래도 활발한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문가들은 이중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고가주택과 신축 아파트는 월세 중심으로 가고 중저가주택은 전세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죠. 실제로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세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반면 강북구축은 여전히 50% 이상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반전세라는 새로운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전세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방식인데요. 집주인은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타협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 5억 원짜리 집을 보증금 3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하는 식이죠. 이런 반전세 형태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점이 있으니까요. 정부 정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전세 사기 방지법 강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전세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와 집값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월세 전환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전세를 원해도 매물이 없거나 있어도 전세금이 너무 높아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냐 월세냐의 선택, 지역별 전략, 그리고 목돈 관리 방법까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전세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파트로 이어집니다. 전세 멸종 시대, 현명한 주거 전략은 무엇일까요? 곧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전세 제도의 위기와 월세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가 정말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들어보죠. 부동산 연구원들은 전세가 완전히 멸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권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구축 빌라의 경우 여전히 전세 거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세와 월세가 공존하되 월세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본인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목돈을 묶어두고 이자 수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을 확보할 것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예금 금리가 연 3% 이상이라면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 대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선택한다고 가정해볼까요? 남은 2억 5천만 원을 연 3.5%로 운용하면 연간 875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월세로 1년에 1,200만 원을 내더라도 실질 부담은 325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죠. 두 번째 전략은 반전세라는 중간 형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비중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전세의 안정성과 월세의 유연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돈은 있지만 매달 현금 흐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 기간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면 짧은 계약으로 재협상 기회를 만들고 상승기라면 장기 계약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지역 선택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 중심부를 고집하기보다 경기 접경 지역이나 교통 요충지를 고려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TX 노선 주변 경기도 지역은 서울 외곽보다 출퇴근이 더 편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LH 전세임대나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월세 지원금이나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죠. 여섯 번째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면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청약 통장을 유지하며 분양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계약서 작성 시 법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임대인의 재무 상태와 선순위 채권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형태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전세가 무조건 좋고 월세가 손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서울 월세 100만 원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현명하게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재무 상황과 생애 주기에 맞는 최적의 주거 전략을 찾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세 100만 원 시대와 전세의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거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